예, 지난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일반적인 배경으로서 농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었고 농민들의 그러한 힘든 삶의 위로가 돼주었던, 농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동학교단이 세력을 삼남지방에서 크게 떨치고 있었던 게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고부밀란, 고부농민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부농민운동, 고부라는 지명 자체가 여러분에겐 좀 생소하시죠? 전라북도 고부인데 예전에는 매간매직이 성행하던 조선 말에는 한강 이북에선 평양, 한강 이남에선 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고부 군수라고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일반 군수 자리보다 훨씬 한 끗발 높은 자리, 그래서 서로가 좀 가고 싶어하는, 탐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 탐내는지는 아시겠죠? 돈 주고 관직을 샀으니 본전 생각이 있는 이런 탐관 오리들은 그만큼 많이 수탈할 수 있는 곳을 찾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요충지였던 한강 이북의 대도시 평양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강 이남에서는 고부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야 곡창지대, 전라도에서도 특히나 유명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군수를 해야 해먹을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고부인데 지금은 왜 별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보니까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선 역적의 고장이 돼버린 거죠. 역적의 고장이 돼서 그 넓었던 고부 지역을 좀 나눠서 이곳저곳으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행정구역이 분할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군에 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청 큰 지역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부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첫 계기가 되는 밀란이 일어났을까? 바로 이 인물 때문이죠. 문제적 인물 조병갑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 이 사람은 막대한 뒷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군수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짓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라는 거, 만석보를 만들게 되는데요. 만석보. 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전직 대통령 덕분에 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4대강에 많은 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고부군에는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가 있었어요. 보라는 것은 물길을 막아서 물을 좀 모은 다음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작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댐 같은 거죠. 댐보다 좀 작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부군수로 조병갑이 온 뒤로 기존에 보가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보를 하나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석보죠. 만석보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강제 노역. 근데 이제 군수 조병갑은 와서 일하면 이제 나중에 물세는 안 내주겠다라고 안 걷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물세를 안 걷는다고 하니까 또 뭐 안 써도 되는, 원래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기존에 보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보를 만들면서 이제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대신 세금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불만은 있었겠지만 일했겠죠. 일했는데 웬걸 완성되고 나니까 물세를 강제로 징수하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또 세우겠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또 걷습니다. 이래저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하던 조병갑은 이제 많은 백성들은 또 원망을 샀고, 이런 학정을 좀 그만둬 달라는 전봉준 등의 요구, 정당한 요구죠.
청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밀란을 준비하는 거죠. 늘 그렇듯이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밀란의 형태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밀란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조병갑이 발령이 납니다.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병갑 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다른 군수로 자운 군수가 누가 오나라고 이렇게 봤더니 빵빠레를 울리며 돌아오는 조병갑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아니, 군수가 갔다고 이제 조병갑이 갔다고 좋아했더니 새로운 군수가 다시 조병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익산 군수로 발령난 조병갑은 부임직하지 않아요. 백이 많으니까 이제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좋은 자리, 고부라고 하는 좋은 자리에 발령을 받은 군수들이 하나같이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서요. 이러면서 발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도로 조병갑이, 이 문제적인 인물 조병갑이 다시 오게 됩니다. 황당한 경우를 겪은 백성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우리의 선택은 뭐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래, 밀란밖에 없다.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당시 이제 전봉준, 고부 지역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그 아래쪽에, 고부 아래에 고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창의 지도자 손화중과 손잡고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손화중과 일어나게 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일단은 전봉준은 고부 군민들과 함께 말목장터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고부 관할을 들이닥칩니다. 고부 관할에 들이닥쳐서 관군들을 혼내주고 억울하게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만사포도 부셔버려야겠죠. 무너뜨려버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병갑은 전주 감영으로 도망갔고요. 모든 책임을 이제 백성들에게 돌리죠. 하지만 당시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이제 조병갑이 일단 잘못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새롭게 군수를 파견하게 됩니다. 일단 반란이 이렇게 백성들이 저항이 있었으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백성들을 달래줘야겠죠. 그래서 안핵사,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좀 달래줄 안핵사를 보냅니다. 안핵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이용태. 똑같은 놈이 와요. 똑같은 놈이 옵니다. 안핵사 이용태는 와가지고 조병갑의 죄를 이제 적어내야 되는데, 조병갑의 죄는 최소화시키고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뒤집으시죠. 이렇게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대체로 농민 지도자라는 걸, 전봉준 등이 농민 지도자라는 걸 알게 된 이용태는 너 동학이지,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군수 조병갑의 잘못은 최소화시키고 농민들을 정부에서 금지하는 동학교도들로 몰아서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은 정말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킬 것을, 봉기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창의 지도자 손화중과 함께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백산. 재밌는 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손에 뭘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들고 오게 되죠. 대나무를 하나씩 들고 너희들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나무를 들고 모였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들고 모인 농민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대나무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죽산, 서 있으면 이제 백이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얀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백산, 뭐 이렇게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백산 봉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주 감해의 군대가 진압하러 와야겠죠. 이후의 싸움은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왜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됐고 거부 밀란이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동학농민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